이적 시장 3주가량 남아있는 가운데, 데려온 선수들이 있으면은 그만큼 이제 내보내는 선수들이 있어야지 이게, 올 시즌 선수단 정리 잘했다, 스쿼드 구성 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토트넘이 올 시즌 정말 많은 선수들을 데려왔어요. 페리시치도 리그에서 데뷔전을 치렀고, 비수마도 경기 막판에 나오면서 데뷔전을 치렀고, 여러 선수들이 데뷔전을 치르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토트넘인데, 은돈벨레랑 로셀소 선수가 여전히 토트넘 소속이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지금 얘기 나오는 거로는 일단은 임대일 것 같긴 합니다만 은돈벨레랑 로셀소 선수가 나갈 가능성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적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인 선수를 얼마나 잘 파느냐. 그치. 이 부분도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죠. 고정비잖아요, 주급은. 그러니까 이제 고정비가 쭉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선수에 대한 처분을 하면서 선수단의 자리도 만들고 주급 지출도 웬만하면 좀 줄이고 그것까지 해야 영입과 방출 모두 다 잘 해내면서 이적 시장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마지막 이제 토트넘의 과제가 은돈벨레와 로셀소를 어떻게 좀 내보내냐 했는데 다행히 지금 어느 정도는 8월 초부터 윤곽이 서서히 잡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로마노에 따르면은 이제 토트넘과 비아레알, 로셀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우나이 에메리가 원래 로셀소를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쓰기도 했었고, 지난 시즌에 쓰기도 했었고, 물론 로셀소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많은 분들이 비아레알 가서 되게 잘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그에서는 사실 막 그렇게까지 썩 좋은 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그 전술적인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하는 데에서는 역할을 해줬죠. 뭐 연결고리 역할이라든지 그쵸. 어쨌든 로셀소를 비아레알이 계속해서 좀 원하고 있다는 얘기들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 팬들이 비아레알한테 기대하는 거는 로셀소뿐만 아니라 은돈벨레까지 같이 이제 거래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인데, 두 거래 모두 조건부 의무 이적 조항이 포함된 임대 형식이라고 해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제 디마르지오 쪽 소식을 보면은 로셀소 영입을 위해서 비아레알뿐만 아니라 피오렌티나도 지금 링크가 붙어가지고 둘이 좀 경쟁이 되는 구도라고 해요. 근데 피오렌티나도 역시 임대료, 일단은 돈 얘기 나오는 거는 임대료가 200만 유로, 그리고 이제 구매 조항은 2천만 유로, 이제 266억 정도인데, 비아레알도 지금 뭐 제가 아침까지 계속 소식을 봤는데 토트넘에게 비드했는데 뭐 결정된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두 팀이 만약에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 두 팀은 토트넘과 비아레알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두 팀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때는 피오렌티나가 더 노력할 거다, 이렇게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지에서는 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수 구단이 달려든다는 점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일이죠. 그쵸. 경쟁이 붙게 되면 결국 이적률을 좀 더 토트넘 입장에서 높게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임대긴 하지만, 그리고 한쪽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어쨌든 다른 구단에게 좀 더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선수 처분이 우선시인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그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거예요. 로셀소는 비아레알, 그리고 피오렌티나 임대 링크가 있는 거고, 은돈벨레는 현재까지는 뭐 비아레알 정도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은돈벨레랑 로셀소가 토트넘에서 얼마나 해줬나, 얼마나 해주지 못했나,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은돈벨레가 1920 시즌에 이적료가 6천만 유로, 맞죠? 6천만 유로, 그렇죠. 798억, 약 800억 정도의 토트넘 역대 최다 이적료 기록을 하면서 레코드를 깨고 왔었죠. 사실 이때 그 포체티노의 토트넘이 사실 그 이전의 이적은 되게 활발하지가 않았잖아요. 맞아요. 영입이 오히려 좀 지지부진하고 좀 그래서 적었고. 영입 시즌도 있었어, 아예. 그래서 뭔가 영입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때마침 과감한 영입들이 시도가 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영입됐던 은돈벨레도 니용에서 좋은 폼을 보여줬으니까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모습은 예상보다는 너무 좀 저조했었죠. 이때 1819 때가 토트넘이 진짜 영입이었고, 1415 때 벤 데이비스, 알리, 다이어, 페데리코 파쇼, 미셸 포름 선수들을 영입을 했었는데, 그때 645억을 썼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선수들을 다 영입을 하는데, 근데 은돈벨레 1920 시즌에 데려왔을 때 800억 정도 썼으니까 훨씬 더 많이 썼었고, 그렇죠.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 은돈벨레가 토트넘에서 91경기 뛰면서 10개의 골과 9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어요. 스탯은 보면은 은돈벨레가 몇 개의 득점도 기록했고 어시스트도 기록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 선수가 사실 팬들에게 좀 안 좋은 인상을 줬던 대표적인 경기가 FA컵 경기였는데, 하브리그 팀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그때 지고 있었거든요. 교체를 시키려고 하는데 은돈벨레가 터벅터벅 걸어 나와. 그때 토트넘 선수들이 막 은돈벨레를 막 째려보고 이런 장면들이 팀이 있었어. 지고 있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결국 은돈벨레가 좀 적극적으로 그라운드를 더 누벼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서 활동량의 문제를 내고 기동력의 문제를 내고 팀의 밸런스에도 맞아요. 결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못 미치게 됐죠. 어떤 감독이 와도 적극적으로 그라운드를 누비지 않는 선수를 쓰는 거 굉장히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간 은돈벨레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팬들은 어떤 태도적인 부분에서 늘 희망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태도적인 모습이 그라운드에 나타났는데, 그때 토트넘 감독이 무리뉴였네.
그렇죠. 사실 무리뉴 감독이 그런 거 아유, 용납하지 기강을 않는 감독 아니야. 그리고 은돔벨레가 어쨌든 볼을 갖고 있을 때 네. 기술을 떠나서 이 선수가 볼을 좀 끄니까 맞아. 전체적으로 템포를 맞춰주지 못한 것도 이제 좀 아쉬움으로 볼만한 포인트였죠. 네, 로셀소도 이때 1920 시즌에 왔어요. 일단은 임대 이적 네. 이후에 완전 이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적료가 3,200만 유로, 426억. 로셀소도 토트넘 역대 이적료 5위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로셀스의 경우도 결국 이제 잔부상.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생각이 나는 건 이 잔부상이에요. 맞아요. 부상이 그리고 많았어요. 필요로 할 때 쓰지 못하는 선수는 당연히 이제 팀에서도 입지를 애매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지출이 더 아쉬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로셀소는 그 부분에서부터 많은 평가가 깎였죠. 은돈벨레도 리옹에서 진짜 잘하다가 넘어왔고 로셀소도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제 레알 베티스 간 이후에 베티스에서 워낙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입성했던 건데 사실 토트넘에서는 두 선수 모두 전 소속팀에서의 좋은 활약을 좀 보여주지 못했고 로셀소는 뭐 형철이 말한 것처럼 부상도 있었습니다만은 로셀소도 좀 팀에 녹아들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해야 될까 추구하면서 둘 다 실패죠. 그렇죠. 은돈벨레랑 로셀소는 이제 84경기 8개의 골과 6개의 도움 기록했으니까 은돈벨레보다는 공격 포인트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둘 다 보면 대동소이하다 이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비아레알 링크가 있는 게 은돈벨레 로셀소인데 아까 형철이가 오프닝 때도 말했던 것처럼 토트넘에서 아쉬웠던 선수들을 데려와서 비아레알이 좀 쏠쏠하게 좀 써먹었던 선수들이 있습니다. 카푸에. 에티엔 카푸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포이스. 예전에 그 와포드에서 있을 때와 다르게 카푸에가 이제 머리를 좀 밀었잖아요. 맞아요. 와포드 때는 머리 이렇게 좀 꼬불꼬불한 머리들이 좀 많이 보였었는데 카푸에도 되게 전투적이면서 활동량 많고 팀의 쓰임새를 많이 안겨주는 살림꾼 역할이 미드필더죠. 그래서 이 선수가 있을 때 팀의 밸런스에 많은 역할을 좀 차지했던 게 생각이 나고 포이스의 경우도 오른쪽 풀백을 또 봐주면서 백포 운용에 있어서 여유를 좀 더해준 자원이었습니다. 사실 포이스가 공격수를 봤을 정도로 얘가 원래 발밑도 굉장히 좋고 한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센터백 쓰기에는 사이즈가 좀 아쉽고 그렇죠. 그렇다고 풀백 쓰기에는 뭔가 기동력이랑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어서 토트넘에서는 좀 애매한 자원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비아레알 가서는 오른쪽 풀백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FA로 영입했던 오리에까지 있습니다. 물론 뭐 잘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만큼 비아레알이 토트넘에서 좀 아쉬웠던 선수들을 데려와서 쏠쏠하게 썼다. 이 정도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계속 비아레알하고의 뭔가 구단 간의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서로 간의 선수 교류가 많았다는 거는 구단 간의 연락망이 그만큼 뚫려 있다는 거니까 그치. 연락을 취하기도 좋고 그때 협상을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배려를 할 수 있는 어떤 구도들도 쉽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점들 때문에 비아레알하고는 유독 언급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돈벨레랑 로셀소 동시에 데려갈 수도 있다 이런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저희가 사실 이거를 하는 이유가 막판에 있습니다. 은돈벨레에 대해서 이제 주원 형이 네. 이스타 스카우팅을 통해서 그래 이스타 스카우팅 보면 은돈벨레가 사실 주원 형의 미리 빌리자면 자기는 좀 잘 모르겠다. 은돈벨레가 성공할지라고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토트넘에서 결국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시즌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 네. 추맨의 스카우팅을 좀 믿고 추맨의 스카우팅을 미리 좀 보고 영입하면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가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좀 뭔가 기대를 하고 굵직하게 영입했던 사례들의 유독 실패가 좀 많은 토트넘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징크스들이 좀 따라오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아직 히샬리송의 실전 폼은 봐야 되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얘기를 했죠. 후연 때 히샬리송 되게 인상적이다. 실제로 그 기술이 있는 선수여서 분명 전술적으로 쓰임새만 잘 찾아낸다면 히샬리송도 보여줄 수 있는 인상은 이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와서도 히샬리송이 잘해가지고 그때 주원이 형이 그랬어요. 브라질이랑 우리나라 경기할 때. 아니 히샬리송 원래 저렇게 잘했던 선수냐고 제 이 얘기했던 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위에 표 보면은 역대 이적료 탑 10이에요. 1위가 은돈벨레, 히샬리송 뭐 쭉쭉쭉 있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사실 토트넘에서 성공했다 볼 만한 선수가 마땅치 않아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10위인데 손흥민 선수는 뭐 최고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은돈벨레 아쉬웠죠. 히샬리송은 뭐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산체스 아쉽죠. 시소코 좋은 시즌 있었는데 시소코는 물론 이제 한계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 선수가 멀티 자원이었고 활동량도 보여줬고 쏠쏠했다고는 봐요. 그리고 뭐 로셀소, 베르바인, 솔다도 레길론 다 아쉬웠고 뭐 라멜라는 그래도 뭐 괜찮았던 시즌도 있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중에서 보면은 그나마 선리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역대 이적료 탑10 보면은 그만큼 좀 아쉬울 정도로 토트넘의 영입이 좀 썩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결국 은돈벨레랑 로셀소도 임대 이후에 만약에 이적을 간다 하면은 돈 챙겨받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워낙에 이제 은돈벨레는 800억, 로셀소는 400억에 내려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자원들을 통해서 토트넘이 이제 조금 더 신중한 영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죠. 큰 금액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어쨌든
예, 잘 보강이 되어서 이제는 이런 징크스들을 좀 새로운 선수들, 더 좋은 선수들로 좀 순위에서 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잘 데려왔으니까 은돈벨레, 로셀소 빠르게 좀 네. 정리하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적 시장 잘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예.